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정말이지 찰나의 순간입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이 남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만약 그날 밤 아내의 그 황당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아니 차라리 그날 비행기가 뜨지 않았더라면 이 남자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은 아주 사소하고도 위험한 호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이어갈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 시원하게 한번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건은 결혼 5주년 기념 여행을 앞둔 어느 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에 들떠 짐을 싸고 있던 남편에게 아내가 쭈뼛거리며 폭탄 발언을 던집니다. 자기야,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번 여행에 우리 언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뭐? 처형?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번 여행 우리 결혼기념일로 가는 거잖아. 둘이 오붓하게 쉬다 오기로 해놓고 갑자기 처형이라니? 남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여행의 처형을, 그것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처형을 데려가자니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꽤나 진지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언니가 요새 너무 위험해 보여. 형부랑 이혼하고 나서 벌써 1년째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우울증 약까지 먹는데 엄마가 언니 좀 챙겨달라고 난리야. 이번에 바람이라도 좀 쐬게 해주면 안 될까? 응? 내가 눈치껏 잘할게.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남편의 손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사실 처형의 사정은 딱하긴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쫓겨난 비운의 여인. 그게 처형의 현재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아나? 가서 잠은. 어떻게 자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내가 불편해서 쉴 수가 없잖아. 방은 따로 잡으면 되지. 그리고 언니 눈치 빨라서 우리 방해 안 할 거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부탁해. 내 소원이야. 평소 착하기만 하던 아내가 소원이라는 말까지 꺼내며 애원하는데 남편으로서 더 이상 매정하게 굴 수가 없었겠죠. 결국 남편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그 선택이 자신과 가정을 파괴할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른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다가온 여행 당일, 인천공항 출국장. 남편은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여자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던 처형은 늘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펑퍼짐한 옷, 세상의 슬픔을 다 짊어진 우울한 이혼녀였거든요. 하지만 공항에 나타난 여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딱 붙는 원피스, 진한 화장에 선글라스, 그리고 스칠 때 확 풍겨오는 짙은 향수 냄새까지. 우울증 환자라던 처형은 온데간데없고 화려하고 도발적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부, 어머, 나 늦은 거 아니죠? 아, 네, 처형. 오셨어요? 분위기가 평소랑 많이 다르시네요. 호호, 그래요?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신경 좀 썼죠. 우리 제부랑 동생 덕분에 일본 여행도 가는데 궁상맞게 하고 갈 순 없잖아요. 이번 여행 잘 부탁해요, 제부. 처형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팔을 슬쩍 터치하며 묘한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남자로서 본능적인 아주 불길하고도 야릇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순진한 아내는 그저 언니가 밝아졌다며 좋아했지만 남편의 시선은 자꾸만 처형의 붉은 입술과 달라진 태도에 머물게 됩니다. 제부, 나 짐이 좀 무거운데 들어줄 수 있죠? 여기서 믿을 남자가 제부밖에 없잖아. 그렇게 시작된 세 사람의 기묘하고도 위험한 동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일본의 그 자욱한 수증기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둔 욕망이 어떻게 폭발하게 될지를요. 일본의 한적한 시골 마을,
고즈넉한 료칸에 도착한 세 사람. 저녁 식사 자리는 꽤나 화기애애했습니다. 최고급 가이세키 요리에 부드러운 사케가 곁들여지자 여행의 긴장도 풀리고 웃음꽃이 피어났죠.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온 것이 마냥 좋았던 아내는 평소 잘 마시지도 못하는 독한 사케를 연거푸 들이켰고 결국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일찍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언니, 나 너무 졸려. 아내는 이불 위로 쓰러지듯 잠들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이 묘하게 불편해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베란다 창가에 걸터앉아 달빛을 받고 있던 처영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제부, 그냥 잘 거예요? 이 좋은 밤에? 남편이 슬며시 눈을 뜨자 유카타 차림의 처영이 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반쯤 남은 사케 병이 들려 있었고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녀의 얼굴은 낮보다 훨씬 더 붉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 처영 안 주무셨어요? 내일 일정도 있는데 이제 그만 주무시죠. 남편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누우려 했지만 처영의 다음 말에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아까 로비에서 들었는데 여기 료칸 노천탕이 진짜 유명하대요. 그것도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혼욕탕이라던데. 남편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제도 아니고 처형과 혼욕탕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으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남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처형.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나무새스럽게 거길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집사람도 자는데요. 그러자 처형은 피식 웃으며 들고 있던 잔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그리고는 유카타의 옷깃을 살짝 여미며 남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이 참, 제부도 꽉 막혔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밤이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유명한 온천물에 발 한 번 못 담그고 가면 너무 아깝잖아. 그냥 구경이나 가자는 거죠. 그래도 나 혼자 가긴 좀 무섭단 말이에요. 응? 딱 30분만 있다 와요. 동생한테는 비밀로 하고. 처형은 거부할 틈도 주지 않고 먼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그녀의 유카타 자락이 마치 뱀의 꼬리처럼 남편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열려진 문 밖으로 사라지는 처형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성은 가지 말라고 당장 문을 닫고 잠이나 자라고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발은 이미 홀린 듯 처형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자욱한 수증기가 가득한 그곳으로 말이죠. 짙은 유황 냄새와 함께 피어오르는 뿌연 수증기가 시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늦은 시각의 노천탕에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돌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물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죠. 남편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애써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수증기가 자욱하다고는 하지만 탕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과 물살의 출렁임만으로도 처형의 존재감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기에 충분했으니까요. 물 좋다. 그렇죠, 제부. 처형이 물을 한 줌 쥐어 어깨로 흘려보내며 정적을 깼습니다. 달빛에 비친 젖은 어깨선이 희뿌연 안개 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짐짓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아, 네. 좋네요. 뜨끈하고. 그때 처형이 물살을 가르며 남편 쪽으로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부담스러워진 남편이 슬쩍 뒤로 물러나려던 찰나 처형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은 듯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부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내 동생, 진짜 복받았다. 갑작스러운 칭찬에 남편이 머뭇거리는 사이 처형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사는 꼴 좀 봐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여자로서 매력이 다 끝난 건가 싶어서 매일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꾸미고 나와도 아무도 날 여자로 안 봐주는 것 같고 너무 비참해. 흐느끼는 소리가 수증기 사이로 퍼졌습니다. 평소 기가 세 보이던 처형이 세상 가장 약한 여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측은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저도 모르게 처형 쪽으로 몸을 돌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세요? 처형 충분히 매력 있습니다. 전 남편이 눈이 삐어서 그런 거지. 처형 잘못 아니에요. 정말요? 정말. 제부 눈에도 내가 여자로 보여요? 처형이 젖은 눈으로 빤히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 남편이 시선을 피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이끼 낀 바닥이 미끄러웠던 걸까요? 처형이 짧은 비명과 함께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놀란 남편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이 물속에서 밀착되었습니다. 얇은 유카타 한 장 없이 닿아오는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 코끝을 찌르는 처형의 짙은 향수 냄새와 알코올 향, 그리고 뜨거운 온천의 열기가 순식간에 남편의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괜찮으세? 남편이 황급히 몸을 때려 했지만 처형은 오히려 남편의 목을 끌어안으며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제부, 나 오늘만 그냥 여자로 봐주면 안 돼? 너무 외로워서 그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일본의 낯선 밤, 자욱한 수증기는 그들의 도덕심을 가려주는 완벽한 커튼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처형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금지된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꿈만 같았던, 아니 악몽과도 같았던 3박 4일의 일본 여행이 끝나고 세 사람은 다시 한국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행 전보다 분위기는 훨씬 좋아진 듯 했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언니 표정 밝아진 거 봤어? 여행 다녀오고 나서 우울증 약도 끊었대. 다 당신 덕분이야. 우리 남편 최고다. 아내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의 가슴은 납덩이를 삼킨 듯 묵직한 죄책감으로 짓눌렸습니다. 그날 밤 료칸의 수증기 속에서 처형과 나누었던 그 끈적하고 배덕적인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죠. 남편은 그날의 일은 술김에 벌어진 사고였다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 혼자만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출근한 남편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처형. 평소라면 안부 인사겠거니 하고 넘겼을 그 두 글자가 그날은 마치 심장을 조여오는 경고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부, 오늘 바빠요? 나랑 점심 먹을래요? 회사 근처로 갈게. 거절할 핑계를 찾기도 전에 처형은 이미 회사 앞 카페에 와 있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마주 앉은 남편에게 처형은 일본에서와는 또 다른 아주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굳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처럼. 아니, 처형, 저번에 일본에서의 일은 제가 술이 너무 과했습니다. 실수였으니까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우면서도 집요했습니다. 실수? 제부, 솔직해져 봐요. 그날 밤 제부도 즐겼잖아. 내 몸 만지면서 떨던 거, 그 뜨거운 눈빛.
난 다 기억하는데 정말 잊을 수 있어요? 처영, 제발. 난 못 잊어. 아니, 안 잊을 거야. 나 그날 이후로 제부 생각만 나. 그이한테 버림받고 내가 여자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제부가 다시 깨워줬잖아. 책임져야지. 처영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소유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안쓰러운 이혼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사과를 맛본 후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된 욕망의 화신이었죠. 오늘 저녁에 시간 비워놔요. 오피스텔 비밀번호 문자로 보낼 테니까. 안 갑니다. 저 오늘 야근 있어요. 안 오면 동생한테 그날 밤일 내가 직접 말할 수도 있는데 실수였다면서요? 그럼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네? 협박과 유혹이 뒤섞인 처형의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성으로는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처형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부터 다시금 묘한 열기가 피어오르는 걸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미 발을 들인 늪은 생각보다 깊었고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남편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뚫린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협박에 못 이겨 처형의 오피스텔을 찾았던 그날 이후 남편은 제 발로 그 늪에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죄책감은 무뎌졌고 들키지 않을 거라는 아슬아슬한 스릴 은 마약처럼 두 사람을 흥분시켰으니까요. 두 사람의 미래 장소는 처형의 오피스텔을 넘어 차안, 비상구, 심지어는 대담하게도 남편의 집 근처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의 이중적인 행각이었습니다. 제부, 이거 좀 드셔보세요. 요즘 기력이 딸려 보이네. 우리 동생이 내조를 잘 못하나 봐. 처영은 장모님과 아내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쌈을 싸서 남편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살가운 처영과 제부였지만 식탁보 아래 가려진 그늘 속에서는 처영의 발이 남편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훑어 올리고 있었죠. 남편이 사례가 들려 캑캑거리자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자기야, 천천히 좀 먹어. 언니가 챙겨주니까 그렇게 좋아? 아내의 해맑은 농담에 처영은 입을 가리고 웃었지만 남편을 쳐다보는 그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남자는 이제 내 거야라고 선언하는 듯 했죠. 관계가 깊어질수록 처형의 본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호소하며 동정을 유발하던 그녀가 이제는 아내를 깎아내리고 이간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부, 솔직히 우리 동생 재미없지 않아? 걔는 침대에서도 나무 토막 같잖아. 꽉 막혀서 숨 막히지? 미래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처형이 던진 말에 남편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멸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형, 그래도 집사람 험담은 하지 맙시다. 왜? 사실이잖아. 나 제부 아까워. 차라리 나랑 사는 게 낫지 않아? 우리 궁합도 이렇게 잘 맞는데. 급기야 처형은 이혼을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잠든 늦은 밤 남편의 휴대폰으로 보고 싶다. 지금 나와라. 안 나오면 내가 안방으로 쳐들어간다는 식의 문자를 쉴 새 없이 보내며 남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건 단순한 일탈의 불장난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화약고였다는 사실을요. 처형의 집착은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두 얼굴에 점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빼기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건 참으로 무섭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미세한 변화나 공기의 흐름만으로도 배신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내니까요. 남편과 언니 두 사람의 완벽해 보였던 연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였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화장실에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밤늦은 시간 진동이 울리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뒤집는 모습. 아내는 그 낯선 행동에서 본능적으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자기야, 핸드폰 패턴 바꿨어? 아까 시간 좀 보려니까 안 풀리던데. 그 회사 보안 때문에. 요즘 스팸도 너무 많이 오고 해서 복잡하게 바꿨어.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주머니에 휴대폰을 쑤셔 넣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눕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아내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의심의 불씨를 던진 건 다름 아닌 언니였습니다. 주말에 본가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언니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묘한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제부 셔츠 깃이 이게 뭐예요? 우리 동생이 이런 것도 안 챙겨주나 봐? 하긴 걔가 좀 덤벙대긴 하지. 나였으면 제부 이렇게 안 입히는데. 마치 자신의 남자를 챙기는 듯한 자연스러운 손길, 그리고 아내를 묘하게 깔보는 듯한 말투.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여행 사진을 정리하다 보았던 료칸에서의 그 사진들. 그때는 사이좋은 처형과 제부로 보였던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떠올려 보니 서로를 잡아먹을 듯 끈적하게 쳐다보던 욕망의 눈빛이었다는 것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차 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최근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핑계로 차를 몰고 나갔던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켜고 녹화 목록을 확인하던 아내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어 있어? 메모리 카드는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날짜의 기록들을 삭제하거나 포맷한 흔적. 아무 일도 없었다면 굳이 지울 이유가 없는 기록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 안을 뒤지던 아내의 손에 조수석 시트 구석에 끼어 있던 작은 영수증 하나가 잡혔습니다. 남편이 야근한다던 그 날짜, 그 시간에 찍힌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무인 모텔의 결제 영수증.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보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난도질당한 마음이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아내의 눈물은 분노로 바뀌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심판의 날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처형의 생일 파티를 겸한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주인공 부부와 처형까지 온 가족이 고급 중식당의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가 넘쳤겠지만 이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내만이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자, 우리 큰딸 생일 축하한다. 이제 아픈 거 다 털고 새 출발해야지. 장인어른의 건배 제의에 모두가 잔을 들었을 때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 출발이라. 좋지. 근데 언니 새 출발하려면 쓰레기부터 치워야 하지 않아?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들고 있던 잔을 덜덜 떨었고 처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생일날 재수 없게. 재수? 재수는 내가 없지. 언니랑 내 남편이 뒤에서 뒹구는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히히덕거렸으니까.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장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회전판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돌렸습니다. 봉투가 빙그르르 돌아 남편과 처형 앞에 멈췄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아내가 며칠 밤을 새워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무인 모텔 영수증, 블랙박스가 지워진 날짜들을 기록한 다이어리,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찍어둔 두 사람의 적나라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 들. 특히 문자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동생한테는 야근이라고 둘러댔어.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넌 내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야. 남편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고 장모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도 속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처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기는커녕 쏟아진 증거들을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동생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근데 그게 뭐? 사랑의 순서가 어디 있어? 먼저 만났다고 다 주인이야? 언니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누가 남편 관리 소홀히 하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이 밖으로 돈 걸 왜 내 탓을 해? 제부가 그러더라. 너랑 있으면 목석 같아서 재미없다고. 내가 구제해 준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처형은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성을 잃은 아내가 식탁에 있던 물잔을 처형 얼굴에 끼얹었고 처형이 달려들며 자매의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뜯어말리는 부모님의 울부짖음과 깨진 접시 조각들이 뒹구는 바닥.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비겁한 욕망이 불러온 파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비참했습니다. 화려했던 불꽃놀이가 끝나고 남은 건 시커먼 재와 매캐한 연기뿐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앞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리. 남편은 손에 들린 이혼 판결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유책 배우자. 그 네 글자가 남편의 인생의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아파트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내에게 넘어갔고 양육권은 두말할 것도 없었으며 매달 보내야 할 양육비는 그의 쥐꼬리만한 월급을 옥죄어올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 처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을 나오는 남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의절당하고 쫓겨난 처형은 잠시 남편의 원룸에 얹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장난이 구질구질한 현실이 되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좁아터진 방구석에서 쉰내 좀 안 나게 해봐. 돈도 없는 게 자존심만 세서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꼬리만 안 쳤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았어. 스릴 넘치던 미래는 온데간데였고 돈과 생활고에 찌든 두 남녀의 악다구니만 남았습니다. 결국 처형은 너 같은 무능력한 놈은 질색이야라며 남편의 지갑에 있던 마지막 현금까지 털어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그저 더러운 욕정의 껍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사들고 돌아온 5평짜리 고시원 방. 남편은 차갑게 식은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넣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문에 서린 김이 마치 그날 일본 료칸의 수증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 수증기 속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아니 처형의 손을 뿌리쳤다면 지금쯤 따뜻한 집에서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있었을 텐데 순간의 쾌락과 맞바꾼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입안 가득 씹히는 모래알 같은 밥알을 삼키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평범했던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의 최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뿌린 대로 거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한 번의 실수치고는 너무 가혹한 대가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남편을 유혹한 처형과 넘어간 남편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